それが平等と自由だ。戦争だけが人間の価値を決める。 1130화에서 로키는 루피를 처음 만나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난 세계를 끝장낸 태양의 신 로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로키는 세계를 끝장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카이도입니다. 카이도는 세상을 전쟁의 세계로 만들며 자유와 평등의 세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후 킹은 카이도가 만들려는 세계를 듣고 조이보이라고 하였죠. 즉 조이보이가 만들려는 세계는 자유와 평등의 세계입니다. 다만 조이보이가 선역이라는 걸 생각해본다면 자유와 평등의 세계를 위한 카이도의 방법이 조이보이의 방법과는 다른 걸로 보이죠. 로키가 만들려고 한 세상 역시 태양의 신이 바라던 자유와 평등의 세상이지만 카이도보다 더 심각한 사상으로 세계를 끝장내며 자유와 평등의 세계로 만들려고 한 걸로 보입니다. ロックスのフルネームはロックス D.G. ベック。しばしば現れる D の名を持つ海賊だった。 현재 티치는 록스의 의지를 잇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티치는 록스의 본거지였던 하치노스를 자신의 본거지로 삼고 있으며 티치의 배 이름은 록스의 이름이 들어간 샤베로브 지베코입니다. 그런데 샤베로브 지백은 지백의 검이라는 뜻이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티치는 지백의 의지를 이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록스디 지백의 의지는 무엇일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카이도는 전쟁을 통해서라도 자유와 평등을 바란다는 점, 빅맘 역시 카르멜의 의지처럼 자유와 평등을 바란다는 점, 록스의 의지를 따른 티치의 가치관이 해적은 이해관계로 뭉친다는 점을 보았을 때 카이도와 빅맘이 록스의 적단 아래 함께 뭉칠 수 있던 이유는 록스의 적단이 자유와 평등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 나아갔기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즉 록스의 적단이 세계 정부에게 테러를 한 이유는 자유와 평등의 세계를 만들려고 한 걸로 보이죠. 다시 말해 록스의 적단의 의지는 세계를 끝장내며 다시 자유와 평등의 세계로 만든다입니다. 그렇다면 티치의 의지 역시 록스의 적단처럼 세계를 끝장내며 다시 자유와 평등의 세계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원피스를 손에 넣어서인 걸로 보이죠. 그런데 이번 엘바프 편에 나온 로키의 의지 역시 록스의 적단 그리고 검은 수염 티치와 같습니다. 1131화에서 로키는 샹크스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다만 로키는 샹크스를 겁쟁이라고 비난하였으며 로키의 부하들은 샹크스의 폐양색으로 인해 기절했다고 말하기도 한 걸로 보아 로키와 샹크스의 관계는 우호적인 관계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게다가 또 하나 생각해볼 건 샹크스가 사왕이 된 건 6년 전입니다. 그런데 로키가 붙잡혀 제일 세게 체포된 건 역시 6년 전이죠. 아마 샹크스가 사왕이 된 계기는 로키를 제압했기에 사왕이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루피가 카이도를 제압하고 사왕이 된 것처럼 말이죠. 분명한 건 현재 샹크스와 엘바프의 관계는 매우 우호적인데 이 우호적인 관계를 만든 계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던 로키를 막은 자가 샹크스이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참고로 혹자들은 샹크스가 사왕이 된 건 13년 전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과거 오다스의 비브리 카드를 통해 샹크스의 설정에 대해 이야기할 당시 샹크스가 사왕이 된 시점은 13년 전 후샤마을 체류 이전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오다스는 주 샹크스가 사왕이 된 시점을 6년 전으로 변경했습니다. 당시 후샤마을에 있던 샹크스가 사왕이었다는 설정이 나오며 엄청난 화제가 되었던 것에 비해 6년 전으로 변경되었다는 설정은 큰 화제가 없었기에 많은 분들이 충분히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다시 들어와 이 가설이 맞다면 샹크스와 로키의 관계는 악연입니다. 저는 이 가설을 통해 샹크스의 악연이 있는 엘버프에 있는 걸로 추정되는 키드와 샹크스와 악연인 엘버프의 왕자 로키가 손을 잡을지도 모른다 생각했습니다. 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티치와 로키는 자유와 평등의 세계를 만들려 하지만 세계를 끝장내며 다시 세계를 구축하려는 록스의 적단과 같은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원피스 세계관에서 의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샹크스와의 악연을 떠나 같은 의지를 갖고 있는 로키와 티치가 손을 잡을지도 모릅니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의지 아래 절대 힘을 합칠 수 없던 강자들이 한 해적단으로 뭉친 것처럼 말이죠. 게다가 분명한 건 의지를 떠나 티치와 로키가 손을 잡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입니다. 샹크스는 계속해서 티치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 티치는 흔들흔들 열매를 얻기 위해 흰수염이 전쟁을 일으키도록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지만
샹크스는 에이스와 티치가 부딪히면 에이스가 패배하고 이후 흰수염이 에이스를 구하기 위해 전쟁이 일어날 걸 알았기에 에이스와 티치가 부딪히지 않도록 흰수염에게 부탁했습니다. 또한 샹크스는 티치가 원피스를 손에 넣지 않기를 바랬기에, 즉 세계의 운명을 티치가 휘두르게 하지 않기 위해 카이도와 빅맘이 패배한 틈을 타 로드 포네그리프를 노리려는 티치를 막기 위해 직접 와노쿠니에 나타났으며, 그동안 가만히 있던 샹크스가 원피스를 손에 넣겠다고 선언한 것 역시 원피스를 손에 넣으려는 티치를 방해하기 위해서였던 걸로 보이죠. 분명한 건 티치가 지백의 의지를 잊고 있다면 샹크스는 지백을 막았던 라이벌 로저의 의지를 잊고 있죠. 즉 로키와 같은 의지를 갖고 있는 티치는 샹크스라는 공통의 적을 가지며 세계를 끝장내 자유와 평등의 세계를 만들려는 티치와 로키의 의지를 막으려는 샹크스를 제거하기 위해 손을 잡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가설에 힘을 주는 또 하나의 단서가 있는데 그건 바로 스토리입니다. 루피와 티치의 대결은 원피스 초기부터 준비되어 있던 대결로 보입니다. 오다스는 티치가 처음 등장할 당시 루피와 완전히 대조적인 자라는 떡밥을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루피가 크로커다일을 쓰러뜨리며 티치가 원하던 칠무에 공백이 생긴다든지, 검은 소매적단이 잠입하기 위해 열어놓은 정의의 문 때문에 임펠다운에서 탈옥한 루피 일당이 마린포드에 쉽게 들어올 수 있다든지, 이들의 행적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티치와 루피 사이에 에이스가 엮이는 등 루피와 티치가 대결할 수밖에 없는 스토리가 만들어졌죠. 이 스토리를 통해 티치와 루피의 대결은 더 몰입감이 높아지겠죠. 이는 티치의 동료 검은 소매적단과 루피의 동료 밀짚모제적단의 대결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현재 샹크스의 붉은 머리 적단과 티치의 검은 소매적단이 대결할 확률은 높습니다. 실제 붉은 머리 적단과 검은 소매적단은 각각의 선원들이 대치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죠. 그런데 이 중 확실한 매치업 중 하나는 검은 소매적단의 바노고와 붉은 머리 적단의 야소비입니다. 다만 티치의 검은 소매적단은 샹크스의 붉은 머리 해적단이 아닌 루피의 밀짚모제 적단이 쓰러뜨릴 걸로 예상되는 만큼 야소본 바노고에게 패배하고 우소비 이를 복수하는 스토리가 나오며 이들의 몰입감은 더 커질 겁니다. 이처럼 오다스는 각 대결에서 스토리를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오다스는 벌써 사나이 적단까지 스토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에그리드 편에서 12년 만에 카리브의 그분이 티치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카리브는 티치의 부하도 아닌 티치를 동경하며 카리브 원자 티치를 그분으로 섬긴 거였죠. 그런데 이는 티치의 라이벌 루피를 동경해 바다로 나온 바르톨로메오와 대비됩니다. 아마 이는 티치 대 루피를 이은 카리브 대 바르톨로메오로 이어질 것이며, 자신들이 동경한 해적들을 위해 싸우는 스토리를 그리려고 한 걸로 보입니다. 이처럼 오다스는 사나이 적단 한 명 한 명까지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치밀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나이 적단 역시 티치의 사나와 대결할 스토리를 만들어주겠죠. 그렇다면 주목할 건 하이루딘입니다. 드레스로저 편에서 하이루딘은 루피에게 원콤으로 쓰러진 엑스트라 거인 1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토트랜드 편에서 하이루딘의 과거가 나오고 이번 엘바프 편에서 하이루딘 역시 로키와 같은 왕자라고 나온 만큼 하이루딘의 비중은 이번 엘바프 편에서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런데 1130파 브로기가 하이루딘이 루피의 부하가 되었다며 말하자 카시가 말합니다. 그 녀석도 일단 왕의 자식이야. 이후 엘바프의 거인족이 로키는 정식으로 태어난 왕의 자식이라고 말한 걸로 보아 하이루딘은 정식으로 태어난 왕의 자식은 아닙니다. 아마 첩의 자식일 확률이 크겠죠. 그런데 현재 하이루딘이 모든 거인족의 왕이 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엘바프에서 하이루딘은 정식으로 태어난 왕자 로키와 대결 구도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이루딘은 루피의 사나이 적입니다. 그리고 로키와 티치는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죠. 즉 하이루딘과 로키의 대결 스토리는 루피와 티치의 대결과 함께 묶어넣을 확률이 있다는 거죠. 아마 오다스미 하이루딘과 로키의 왕자를 향한 대결 구도를 만든 것 자체가 주 티치 로키 대 루피 하이루딘의 스토리를 위해서였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분명한 건 주인공 루피는 악당 티치를 이길 겁니다. 그리고 원피스 세계관에서 혈통은 편견에 불과한 만큼 하이루딘은 자신의 의지, 거인족의 진정한 왕이 되겠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하이루딘의 엘바프도 루피의 산하로 들어가며 세계정부와 진정한 최종 결전을 치를 거로 보이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